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출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대행은 행정 절차의 하나로 대리행위이고 이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계약의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을 때 실무에서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1. 제출대행. 제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달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일반인도 위임을 받으면 제출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정정 신고 등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 필수 지참 서류. 위임을 받았으면 필수로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겠지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와서 대리행위를 할 때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개인일 때 그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달라고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구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 즉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 없으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을 A4 용지에 복사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거래 계약에 대한 중개를 할 때에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는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인 간의 계약이지만 위임장 붙여라, 인감증명서 붙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미 계약이 성립한, 즉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행정 절차의 하나로 신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까지 붙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담당 공무원도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법인일 경우에는 보통 법인 회사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서식은 통일시키기 위하여 법에는 없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샘플을 마련한 것이 있는데 댓글에 위임장 서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올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3. 공동 단독 위임 시. 임대차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신고라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참석하여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암튼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부터 또는 단독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필수 지참 서류를 더하여 제출하면 되고 단독 신고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왜 단독 신고로 위임을 받았는지 등의 사유서를 자유롭게 써서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공동 또는 단독 위임을 받은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경우죠. 예를 들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등은 입금하였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던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때에는 계약서 대신 공동신고서와 필수 지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는 입금증이나 통장 내역서 등의 사본 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리인 신고서와 필수 지참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SH 등 국가 등일 때가 있죠. 이때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제출이 가능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필수지참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임대차 신고하는 직원의 공무원증이나 공무원이 아닌 단체일 때에는 사원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과 또는 어느 직원에게 위임했다는 공문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에도 이렇게 위임장이나 공문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담당자 보고 총무과 등 직인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계약서에 직접 직인을 찍어오라고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 계약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때에는 국가 등 또는 대리인이 날인한 단독신고서와 필수지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대표자가 직접 올 때인데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다고 해도 되겠죠. 암튼 대표자가 올 때에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도 이렇게 대표자가 올 때에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거래계약일 때에도 대표자가 직접 올 때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에는 거의 99%는 직원이 오게 되죠. 직원이 올 때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 또 외국인 재외국민,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때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증명서 중에서 한 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해외 거주하기 때문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 신고하면 되고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6.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아래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후견인, 성년 후견인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면 민법상 만 19세 이하를 말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는 한정치산자로 했고요. 이러한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러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일 경우에 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면 계약서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실계약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 즉 부모나 후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대행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거나 하는 등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후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은 누구인지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인 계약을 중개한다던가 행정 절차인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게 될 때에 법정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후견인이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등기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친권, 후견인 등이 등재되므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발급은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권, 미성년 후견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면 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 후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고 본인이 성년일 때에는 성년 후견인이 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여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아온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인지 진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 후견인의 차이는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하고 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후견인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으로서 아무런 질병 등도 없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로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인이 없고 의사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역시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위에 세 가지 모든 서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만 들어가면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종중등 비법인 단체의 대리인. 종중등 비법인 단체의 대리인은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자 1인의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증명은 공적증명서 또는 회의록 또는 대표 선임 의결 회의록이나 납세증명서 등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신고의 제출 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